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월요일이네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오늘 밤부터 5일간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렙니다. 여러분의 포근한 잠을 위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김창완 선배님이 쓰신 책인데요. 찬찬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도 습관이에요. 영어 가정법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이거지요.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연인을 그리는 문학적 표현일 거예요. 근데 그런 근사한 느낌보다는 헛된 꿈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약에 내가 무지 부자라면, 내가 슈퍼맨처럼 힘이 세다면, 수도 없이 많은 가정법 문장이 있겠지요. 대부분은 나를 작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미라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알게 해줄 만약에도 많지 않습니까? 꿈도 습관이에요. 행복한 꿈을 꾸자고요.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배울 게 많은 글을 보내줬어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 해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래, 뭐 한자라도 더 배운 사람이 낫겠지 하면서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잡초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17년간 전국을 다니며 채집한 야생 들풀 100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 종자은행을 세웠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 스스로 잡초라 할 일이 아니네요. 용기를 갖자고요. 준비된 어른보다 늘 새로운 어른이기를. 심지궂고 단단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상적인 어른에 관한 환상 또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은 다 천진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다 지혜롭고 심지가 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흔들리는 어른의 모습도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준비된 어른이 되기보다는 늘 새로운 어른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동그라미라고 하면 보통 동그란 동그라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찌그러져도 어떤 모양의 동그라미여도 어떤 형태여도 다 같은 동그라미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른입니다. 제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연습생이 되기 전 마지막 꿈이 승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승무원이 되었을지, 꿈을 이뤘을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푹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어제 제 목소리를 들으며 잘 잤나요? 저도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어린 왕자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책이네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른들 표정이 언제나 똑같은 이유. 어른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포기하는 일인 것 같아. 꿈도, 상상도, 이해심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좋아하는 얘기와 행동을 해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나 봐. 인생은 속도나 목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살면서 모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달리기처럼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뒤로 몇 걸음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아야 해. 앞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라 해도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을 믿고 가야 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성공하고 싶어? 말도 안 돼.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걸어보라는 것과 뭐가 달라? 여러 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 여러 번 실패해 봐야 해. 언젠가는 그동안 했던 실패까지 모두 의미 있는 도전으로 바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 포기하는 순간 수많은 도전이 수많은 실패로 바뀌고 말 테니까. 모두 그저 서로 다를 뿐. 누구나 시작은 같아. 하지만 마지막은 모두 다른 모습일 거야. 중요한 건 그 다른 모습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른들은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고민해. 그런데 고민만 하다가 선택을 못 하더라고. 그 무엇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게 답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꼭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어른들은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자기 삶이 정답이 아니라고 한숨만 쉬면서. 정답은 없어. 다른 답들이 있을 뿐이야. 음,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보다 나랑 맞았냐, 안 맞았냐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의 타이틀곡 Like a Flower의 가사가 생명력을 가진 꽃처럼 작은 용기를 내어 삶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피워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집시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 나는 이제 작은 생각을 벗어던지고, 친구야, 이제 작은 생각을 집어던지고, 우리가 자주 다짐하고 종종 잊는 노르젓는 마음으로 몸을 밀고 나아가듯 살아야지.
삶이 내게 무엇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 스스로를 다스리고 아이들과 세계의 마음을 살펴야지. 감정은 너무나 우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이라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천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면 나의 천성은 부디 선하길, 부디 선한 것으로 기울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지난 시간 작은 일에 흔들리고 큰 일에 무관심했다는 생각. 호흡을 가다듬을 때 가방에서 짐을 빼고 하나의 만년필과 얇은 노트만 넣을 때 이어폰 없이 공원을 산책해야 할 때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부족하고 미숙한 것들 뿐이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들을 모르는 척 하느라 스스로의 얼굴을 구기며 지낸 건 아닌지. 밥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보다 나를 건강하게 하던 일들을 다시 찾아야지. 침묵 속에서 편지를 쓰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지의 공간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풍경을 더듬고 하나하나 살피며 돌아와야지. 사랑하는 친구야, 오늘은 가장 편한 신발을 신고 나가자. 발이 아프단 핑계를 대며 돌아오는 사람이 되지는 않게. 오늘은 눈이 펑펑 내렸고 정말 예쁘게 내렸고 우주 같았고 중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천천히 별이 내리는 것 같았고 별이 내게까지 떨어져 슬프지는 않았고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고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눈을 구경했고 갖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고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다짐을 했고 달력은 무의미해졌고 원하는 시간을 살 것이고 불안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주 예쁜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전보다 이니를 잘 챙기고 있고 장을 보며 먹어야 할 것들을 골라 담았고 새해 선물로 중절모 하나를 스스로에게 주었고 이제는 빨래를 개야 하고 주말엔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고 더불어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안부가 돌아오지 않아도 다음 주말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내년에도 바쁘게 지내겠지만 배주연은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맞이하는 조용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삶에 애착이 있다는 혼잣말. 몸이 고될 때마다 의지와 무관하게 내뱉는 말이 있다. 힘들어, 지쳐, 죽을 것 같아. 그만, 언제 끝나.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전부 끝내고 싶다. 가기 싫은 회사에 출근할 때, 원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할 때, 힘들고 지친다는 말을 속으로 연거푸 터뜨렸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생각도 따라 부정적인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억지로 행복해, 즐거워 하며 꾸며내 봤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갑자기 밝아진다거나 올가매던 힘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힘든 것을 힘들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는 심줄궂은 발상이 들자 긍정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힘든 점을 가감없이 터놓았다. 온갖 한탄과 신음과 하품을 달고 지냈다. 그날 전까지. 회식 날이었다. 애주가로 유명한 상사에게 어떤 후배가 늘 그렇듯 습관적으로 술을 권했는데 상사는 그제부터 술을 끊었으니 탄산음료를 시키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술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금주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건강검진 후 담당 의사가 금주와 금연을 강력하게 권유했다거나 몸에 이상 조짐이 생겨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다짐이 서서 결정했다고 하던데 그분은 신기한 대답을 했다. 삶에 애착이 있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 대단하다. 삶에 애착이 있다는 자칫 손이 오그라들 만한 말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외치다니. 누군가가 멋져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면을 갖고 싶어 한다는 뜻이므로 나도 어쩌면 삶에 애착이 있다고 얘기하며 몸에 해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싶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부터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고요하게 속삭였다. 나는 삶에 애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삶에 애착이 있으니까 이것쯤이야 별거 아니지. 나는 삶에 애착이 있으니까 숨쉬기 어려울 만큼 느리게 지나는 밤도 잠으로 쫓아버릴 수 있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이런 언어로 바꾸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삶을 초기화하고 싶은 이유가 조금 더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충동임을 깨달았다. 삶에 애착이 있다는 듣기 어려운 말을 자주 꺼낸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고 싶다는 희미한 욕망이 일깨워졌다. 나도 그런 말을 지어내고 싶었다.
단순히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얘기나 나는 최고라는 암시를 벗어난 가령 갑자기 힘이 솟으면 사람들이 보낸 힘이 바다를 건너 도착했다고 중얼거리는 속삭임 말이다. 그럴 때가 있다. 종일 침대에 누워 심한 자책에 시달리는데 불현듯 바람을 쐬며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순간 글자라고는 한 줄도 읽히지 않고 평소 잘 보던 영화마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뚝뚝 끊어가며 억지로 보다가 노트북을 덮고 누웠는데 며칠 뒤 문득 지금이라면 결말을 볼 수 있겠다는 희망에 돋아나는 순간 사랑한다는 친구들의 목소리와 책에 쓰인 힘내라는 응원과 기회를 찾아 열정을 다하라는 영화의 메시지가 비행기와 배와 도로와 숲을 건너 나에게 도달했다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덜 외로웠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하리라는 직감이 든다. 결국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글쎄, 어찌 보면 그렇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다. 낙관을 담은 흔하고 평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자주 쓰므로 문장에 담긴 효력이 전부 발휘되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낯설고 흔하지 않은 긍정의 메시지를 탄생시키는 순간 뿌듯함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긍정이 샘솟는다라는 것을 배웠다. 언젠가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엿듣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네 메시지가 훗날 무척 힘들 나에게 전달되겠어. 고마워. 손이 조금 오그라들면 어떤가. 내 일을 반기는 힘이 생겨났음에 틀림없는데. 모진 세상에서 더욱 힘차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음에 틀림없는데. 제가 많이 떨릴 때나 긴장이 될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괜찮아라고 해주거든요. 이게 은근 이렇게 조금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스스로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토닥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힘내서 보낼 수 있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제 목소리는 어땠는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 잤는지도 궁금하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도 마음을 담아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회색빛이에요. 그냥 울적하다고요. 때가 나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게 바로 회색빛이에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회색빛이어도 괜찮아. 날마다 밝을 필요는 없거든. 오늘 너는 모든 색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기분이구나. 오늘 너는 먹구름처럼 회색빛이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먹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웅덩이를 만들면 그 웅덩이 한가운데에서 첨벙거릴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너는 바닥에 깔린 돌처럼 회색빛이구나. 하지만 네가 원하는 색으로 그 위를 마음껏 칠해도 돼. 케이크 위에 분홍빛 크림처럼 항상 달콤한 기분일 수는 없을 거야. 그럴 때면 빨간 내 등에 쏙 안겨봐. 네 기분이 어떤 빛깔이라도 널 사랑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이 회색빛이어도 말이야. 어, 일단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따뜻해지고 조금 일렁이는 제 마음을 반짝이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 엄마가 너무 예쁜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어서 저도 예쁜 말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요. 음, 대신 말보다 저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의 요즘 금요일은요, 어,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매번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책을 찬찬히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포근한 밤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